전공 글쓰기 13주차 시간입니다. 자, 아이고, 죄송해요.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열심히 또 글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먼저 글을 써서 1차적으로 한번 퍼스트 드래프트를 한번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대면 시험으로 해서 쓰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젠가 제가 보니까 한 친구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 내에만 잘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피드백을 사이트에서 안 드리더라도 뭐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문자를 주든 해서 할 테니까 이번 학기에 한번 자기소개서를 한번 잘 마무리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또 앞으로도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경력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도 하겠지만, 자,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를 한번 잘 타깃을 삼고, 자, 그렇게 해서 그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포트의 의견에 대한 그 피드백을 제가 이번 주차에는 드릴 건데, 13주차랑 14주차는 좀 가볍게 가려고요. 왜냐면 이제 한 학기 동안 글쓰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글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 번 또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거든요. 아무리 1학점짜리지만. 자, 그래서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기 전과 듣기 후에 관련된 거에서 의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의견을 올려준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고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나도 저 마음이었었지. 자,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또 저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30초 만에 취업 당락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은 일단 그냥 제가 바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그냥 자기 그 소개서 쓰는 거에 이제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제목은 그대로 뒀고, 일단 여기서 이제 그거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썼었던 그 발전 계획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올 때 말고 예전 학교에 지원을 할 때 썼던 발전 계획서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제가 좀 살짝 보여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걸 쓸 일이 있죠? 많이 있죠. 제안서 같은 거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를 제가 한번 가이드를 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글쓰기 수업 이전에 리포트를 낼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이제 생각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서 수업 후에 느낀 점이 무엇인가가 제가 이제 그 과제 제목이었는데, 자,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글쓰기 수업을 듣기 이전에 리포트를 낼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막막함이었대요. 자, 근데 이 막막함은요, 글쓰기를 하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줄 쓰는 게 되게 힘들 정도로. 그래서 글쓰기를 하기 전에 많은 고민들 중에서 어떻게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리포트는 대학에 와서 처음 작성해 보았고, 맞아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하지를 못하고 다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정말 막막하죠? 자, 그리고 저학년인 저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 수업을 들은 이후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여러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실제로 글쓰기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일 때마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막함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어로 글 쓰는 영작에 관련된, 잉글리시 라이팅에 관련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거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의 잉글리시 라이팅은 외국어의 습득을 높이는 것에 관련된 것에 포커스가 있긴 한데, 두려움, 바로 anxiety,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이 anxiety에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거는 우리가 원어로 글을 쓰든 외국어로 글을 쓰든 다 똑같이 글쓰기 자체는 좀 힘든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중간 시험을 마치고 이제 기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업도 열심히 참여해서 글쓰기에 대한 경험을 쌓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앵자이어티가 나중에 컨피던스로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걸 가졌으면 좋겠냐면, 어떠한 글을 쓰더라도 이제는 막막하다는 생각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글의 특징이 무엇이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자료 많이 모아야 되는 것과 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수학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이 글쓰기 수업 이전에 리포트를 낼 때 느꼈던 생각 이제 제목이 주제죠. 듣기 전까지 리포트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까지 리포트 양식이나 리포트 쓰는 방법을 찾아보면서도 방향을 잡지 못할 때마다 막막함을 느꼈다. 참 똑같은 말이 막막함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찾아보는 트라이도 했네요. 그러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음 리포트를 쓸 때는 조금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해줬다. 자, 조금 쉽게라고 그러니까 시작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수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쓸 때는 내가 쓰는 글의 특징이 무엇인지, 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접근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리포트를 써보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미뤘는데 강의를 듣고 먼저 이게 막막함이란 단어가 참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죠. 강의를 듣고 먼저 어떻게 개요를 짤 것이며 어디서 자료를 개요 정말 중요하죠. 아웃라인을 짜는 거거든요. 어디서 자료를 가져올 건지에 대한 생각 정리가 빠르게 돼서 보다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굿.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는 방법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을 때도 그 음식을 처음 먹어볼 때는 내가 맛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했지만 먹어보고 맛이 정말 안 좋았어. 테러블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에 대해서 이미 벌써 마음이 힘들어지고 먹기 싫어지겠죠. 그쵸? 똑같아요. 글쓰기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만 가면 된다라는 걸 알면 방법대로만 가면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한에 맞춰 적당하게 만들기만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어디서, 어떤 자료 이거 중요해요. 어떻게, 어디서, 어떤 자료 자,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자료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특성과 속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리된 느낌이며 이를 어떻게 취합해서 해서 사용할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맞아요. 자료라던가 이런 걸 다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플로우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앞에 이 친구가 말했던 바로 개요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개요를 잘 짜면 특히 이제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업을 듣기 전에는 항상 교양 과목 리포트를 낼 생각 막막하다. 이 막막하다는 단어를 지금 모든 친구들이 써주고 있거든요. 수업을 통해 리포트의 구성과 작성 방법을 배워 앞으로 교양 과목 리포트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과 동시에 자신감을 얻었다. 자, 교양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만 알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처음 대학에 입학을 하고 과제로 리포트 작성을 해야 했을 때 말로만 들어봤던 것을 직접 겪어봐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엔 직장생활 경험이나 리포트 작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을 청했네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교수님 저희가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러면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아예 무음으로 해놔야 소리가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점들을 쓰면 좋은가 자 어떤 점은 뭡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특징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죠. 자, 리포트나 글은 많이 써볼수록 실력이 늘어난다고 하니 수업을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작성할 기회를 얻어서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더 우리가 그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더 많은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써갖고라고 하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계속 쓰면서 서로 편안하게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자기소개서는 꼭 한번 완성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써봐야 나중에 그 부분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30초 만에 취업 당락이 결정된다는 자기소개서예요. 아시겠죠? 이 글 쓰기 전에는 리포트를 낼 때 리포트 작성 방법을 몰라서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부담이 있었고, 그렇죠? 작성 방법을 몰라서라도 못 썼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주는 형태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다고 했고, 또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한테 쓸 때 몇 자 이상 뭐 폰트 뭐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세요 라고 하면 형식적인 거 빼면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술 보고서라던가 어떤 그 여러분들의 과학기술 보고서 논문 같은 것들은 형식이 정해져 있죠. 그건 늘 그 형식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글을 쓸 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의 경우에는 그걸 따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글은 자유롭게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리포트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담감을 줄였다고 하니까 제가 다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 굿 라이터, 정말 그야말로 정말 글을 잘 쓰는, 자, 그걸 바랬다기보다는 글쓰기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나쁜 건 아니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그 점을 하나 가지자는 거죠. 자, 글쓰기 수업을 듣기 전에는 리포트를 낼 때 생각 정리를 잘 못하고 글의 구성을 중구난방하게 구성했던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글이라는 것은 중구난방 써도 좋아요. 처음 할 때는. 그 썼던 거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내용에 맞게 흐름을 파악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후에는 리포트를 짜기 전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리포트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용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수업에 대한 칭찬인 거죠? 대부분 그렇게 써줬는데 땡큐. 자,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쓸 때랑 모르고 쓸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썼을 때는 그냥 쓰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알면서부터는 내가 논지를 흐리지 않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글은 일관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내가 쓰려고 했던 주제에 맞게 계속 일관되게 흘러가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강의를 듣기 전에 리포트는 작성하는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저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조사한 자료들을 있는 대로 집어넣었다. 결국 이 조사한 자료도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들일 텐데 만약에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잘 맞춰주지 못하게 되면 이 자료는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도 가치가 없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만 해주면 가치가 없는 자료인데도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령은 알지 못해도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인다면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했대요. 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면 확실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긴 하지만 자, 거기 이면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무식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은 리포트의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 That's right. 맞습니다. 자, 또한 좋은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가독성, 이거 좋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애쓰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쓸 때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또 한 번씩 받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쓸 때요. 계속 물어봐요,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쓰고 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들었을 때
신뢰도가 릴라이어블하게 들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가 딱 듣고, 아, 거기서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완성돼 가는 건데, 글쓰기라는 것은, 리포트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내가 글로써 계속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편집했다가 반복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가독성을 또 좋게 해주는 거. 그러다 보면 가독성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글쓰기 수업 이전에 리포트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할지, 이게 막막하다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기술 방식을 설명해 주셔서 서론, 본론, 결론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알게 되어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요. 자, 나 이제 무슨 얘기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큰 아웃라인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일관적으로 흘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막막한 게 아니라 방법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개념들을 안다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쵸?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리포트를 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수업을 듣고 난 후 고민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편안하게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이전에 리포트를 이게 막막하다는 단어가 제 마음을 저는 먹먹하게 했어요. 막막과 먹먹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니까 먹먹했어요. 느꼈던 생각은 무엇이고 이 수업 후에 느낀 점은 수업 이전에 리포트를 낼 때는 막막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듣고 개요짜기 등 여러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리포트 과제를 받아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차근차근 준비.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자료도 모으고 그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열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자, 그러면 결국 글쓰기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고는 글쓰기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글쓰기 할 때 고민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조금 그래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글쓰기 수업 전 나는 항상 리포트를 낼 때 어떻게 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늦게 시작해서 리포트를 항상 다급하게 리포트를 낸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와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더욱더 쓰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리포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요짜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자료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글쓰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이게 글쓰기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글쓰기를 할 때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글쓰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달리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시켜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 글쓰기를 시킨 게 아니라 특정하게 잘 쓰는 애들 위주로 글쓰기를 내게 하고 뭔가 글쓰기를 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수 글을 뽑기 위해서 뭔가 쓰는 듯한 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쓰는 듯한 또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논술 대비를 위해서 쓰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뭘 하나 봤어요? 너의 의견, write your opinion. 너의 의견을 한번 써라. 의견을 쓸 때 자유롭게 선생님이 거기에 개입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글쓰기를 해서 사고방식이 넓어지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정답을 요구하는 글을 쓰는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정답을 요구하는 글을 내가 못 쓸까 봐. 자,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정도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적인 글을 쓰고 나의 정서적인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들, 일에 필요한 것들, 또 나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바꿔줄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관련돼서 쓰는 거고, 정서적인 글들은 다 뭐에서 쓰는 거죠?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쓰기도 하고,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정말 나 위로해줘. 술 한잔 사줘.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글쓰기 아니겠습니까?
텍스트잖아요. 그럼 친구가 야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야 그러자 우리 한잔하자. 어디서 보자. 야 우리 거기가 분위기 좋더라. 괜찮아. 야 거기서 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 이게 다 그냥 정서적인 글. 자 우리는 이제 인생을 바꿔줄 그 글들 30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는 자 그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해보신 건데 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 거 꽂아놨군요. 자, 이 제 노트북이 좀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요. 아, 오케이. 지금 이거 막 못 찾을까봐 뿌려놓은 거예요. 자, 펼쳐놓는다고 하는 게 깜빡이 잊었어요, 제가. 여기 있다. 요게 제가요, 2018년도 이 학교에 임용될 때, 임용되기 전에 이제 발전계획서를 내라 그래요, 학교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 거 보여주는 것보다 제 거 보여주는 게 제가 지금 보면은 9페이지 썼죠? 아이고 안 움직여요. 아이고 이런 네 이제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자 2017년 11월 6일에 이제 임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자 보고서 쓸 때 목차를 썼죠. 제가 그리고 요런 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 좀 틀리죠. 요런 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게 목차가 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를 갖다가 일단은 아웃라인을 잡아서 그 아웃라인대로 글을 쓰고 페이지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입생 뭐 이제 학교 학부 발전 계획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황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은 거죠. 자,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가 이렇게 다 존재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할 때 뭐 썼습니까? 이렇게 표지 썼죠. 자, 보고서예요. 이건 제가 발전 계획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거 쓸 게 되게 많아요. 앞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거 한번 제가 이거를 또 보여드린 이유 하나 있어요. 제 거를 샘플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딘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번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줄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저보고 아니 발전계획서는 박은학께 최고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제 거는 나름 좀 샘플로 좀 많이들 요구들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개요를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자, 전체적인, 아까 여기 제목이 있지만 개요를 넣어서, 자, 여러분. 이 발전계획서라는 것도 심사하시는 다른 교수분들이나 심사교수들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9페이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총장님은 다 보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개요만 딱 보고도 탁탁탁탁 분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딱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건데 이제 저는 학교를 파악했을 때 학교 특징상 그 입학률에 관련 것과 재학률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제가 논문을 통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둔 거죠. 자, 그리고 그거를 유입할 수 있는 거는 전문대라고 본 거고요. 그러면서 영어 능력의 향상과 함께 어떤 교과목을 동시에 훈련하고 있는 ESP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제가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그램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나왔던 처음에 목차와 일관되죠. 자, 목차와 개요가 일관된 거예요, 제 거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내용에 관련된 어떤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강화 대책. 그래서 그 대책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했고 문장을 유도합니다라고 하는 거 함 끝냈죠. 깔끔하죠. 이런 거 이제 계획서나 보고서들은 이런 게 좋아요. 효율성 얘기했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거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전문대의 학생들을 유입시켜야 되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현황과 근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 필요성. 자 이게 이제 자료예요. 제가 이런데 자료를 모으는 건 거죠.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여러분, 직무 능력에 관련된 요런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요렇게 표시도 해주고 자, 대신 여기서 숫자 정확해야 돼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아우, 이런. 아이고, 제가요, 잠깐만요. 다시요. 자, 이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네. 자, 제가 여기다 판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 상태에서는 판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거를 찾는 건데, 아이고, 이거 아니고요. 죄송해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 위젯 말고, 펜 하는 거 하려고 했더니 이게 화면에 가려져 갖고 안 되네요. 자,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숫자가 또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숫자 틀리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했었죠? 숫자 정확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요렇게 시각적인 걸 또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건 거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현황, 자, 그리고 기본적 정보, 이렇게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 절차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갖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서를 썼던 건데 나름 이게 이그젠플이 좀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다고 조언을 받을 수 있겠냐고. 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쓰시는 거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막막함 이런 거 없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요. 자기소개서 꼭 작성해서 1차적으로 올려주세요. 이거 바탕으로 제가 기말고사에서도 완성도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주는 피드백이 수정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제가 강조합니다. 아이고 이거. 자, 지우개를 좀 지우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드리는 피드백이 기말고사에 반영되어야 함. 자, 요거 제가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네.